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라벨이라는 책을 반드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나눠드릴 교재 구성으로 나와 있는 이제 원본 책인데요. 일단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서술형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정석 같은 교재거든. 여러분 수학의 정석 책처럼 서술형 연습할 때는 전국에서 모든 학원이 다 이 책을 써요. 이 책은 반드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책인지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구매를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한번 이 책 봐보세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구매를 해주셔야만 이 책을 나눠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화이트라벨 책을 구매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서술형과 함께 수업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독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니? 이인혁쌤이야? 아니면 원장쌤이야? 원장쌤이셔요? 원장쌤이랑 지금 모의고사 수업 나가고 있을 텐데 혹시 진도 어디쯤 나가고 있어요? 반이어 전까지. 몇 번? 반이어 전까지. 반이어 전까지가 무슨 말이야? 그냥 그렇게 나가시던데. 반이어 전? 그 문제로 나가는 거 아니야? 몇 년도 모의고사 몇 월 이런 식으로 아닌가요? 계속 뭔가 네.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순서대로 안 나가시니? 그럼 교재 좀 확인해 보래. 우리가 이 교재는 쓰고 있죠. 네, 교재에서 몇 년도 몇 월 나가시고 계신지 좀 확인해 줄래? 네, 뭐 추억 중간에 반이어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겠지만 몇 년도 몇 월 문제를 풀고 있는지 정도. 그치, 22년 3월? 그럼 23년도 3월은 다 끝난 거지? 안 끝났어요?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지 알죠? 어디 나가고 있어? 독해 보여자. 23년도 3월은 끝났니? 2주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22년. 22년도만 하고 있었어? 네. 23년도는 전혀 안 했습니까? 자전거 아니고 세 문제 하고. 하기는 했죠? 네. 그러니까 23년도 3월은 끝나고 22년도 3월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까지 모르겠어요. 다른 반들은 23년 3월 먼저 하고 그 다음 22년 3월 하는 중이더라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모의고사 수업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지문들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서술형화 시키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해 진도가 중요해. 제가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럼 22년도 3월 하고 있으니까 아마 2주 동안은 23년도 3월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반처럼. 우리 23년도 3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독해 교재 꺼내보세요. 독해 교재. 자, 독해 교재 꺼내보시면 앞에 파트는 모의고사 교재고요. 중간 지점부터는 서술형 교재가 될 거야. 여러분 원장쌤이랑 쓰는 교재 꺼내보세요. 헷갈리죠? 족보는 놓고 다니시면 되고, 네, 모의고사 교재 하나랑 제가 방금 나눠드린 교재 이렇게 두 개 갖고 다니면 됩니다. 앞으로. 알겠지? 자, 그 원장쌤이랑 푸는 그 교재 중간 지점부터는 서술형 파트거든요. 이렇게 생긴, 자, 뒷점 한번 펴봐. 중간 이상부터는 아마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더 넘겨야 돼, 더. 네, 이런 디자인 나오잖아요. 여기서 위에 인덱스에 23년 고1 3월 모의고사 18번 여기 펴주세요. 23년 3월 모의고사 18번. 자, 이 지문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원장쌤이 23년부터 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23년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자, 진짜 실전입니다. 이제부터 내년에 마주치게 될 서술형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자, 일단 이 표현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자, 이건 그냥 덩어리로 외우세요. To whom it may concern은 관련자분께 라는 뜻입니다. 자, 관련자분께. 한 문장씩 해석해 볼게요. 자, 두연아, I am a resident of the Blue Sky Apartment. 해석해 봐. 나는 블루스카이 아파트한테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좋아요. 근데 거주민이라고 이제 좀 담백하게 하면 더 좋겠죠? 나는 블루스카이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Recently. 자, 이 문장 준서 해석해 봅니다.
최근에 I observed. 나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형광펜 밑줄 긋고 써주세요. observe는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나는 자, 뭘 관찰했습니까? 대 이하를 관찰했어요. 자, 뭘 관찰했니? The kid John is in need of repairs. 키즈존이 아이들 공간이죠. 자, 키즈존이 in need of. 자, 이것도 형광펜 밑줄 그어주시고요. 전치사고예요. 자, 키즈존이 in need of다. 자, in need of는 뭐뭐의 뭐뭐가 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전치사고이기 때문에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키즈존은 in need of repairs. 뭐하다? 수리가 필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A번에 자, 영작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우리가 이 지문을 암기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우린 지금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작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영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죠?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한글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될까 얘들아? 한글 문장에서 한글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저는 기하께서 그 구역 놀이터 설비의 열악한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주어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대답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저는이죠. 그럼 I가 주어가 되겠지? 자, I. 다음 동사는 뭐가 될까요? 가장 대표 동사를 찾는 겁니다. 바랍니다가 동사가 될 거예요. 저는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는 I가 되고 동사는 바랍니다가 돼야겠죠? want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1번 문제 보세요. A의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 자, 이게 실전 서술형 형태입니다. 한글을 제시하고 단어들 다 주지 않고서 영작을 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조건에 자, 보기의 단어 및 표현들을 사용할 것, 그리고 총 17단어로 작성할 것이라고 단어 개수에 제한이 걸려있죠? 더 넘겨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단어들 개수를 세보는 거죠. 자, 하나하나 세볼게요.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단어네요. 그치? 13단어면 총 몇 개 단어가 모자르니? 4개의 단어가 모자르니까 4개는 추가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주어가 뭐였습니까? 우리 주어는 그렇죠, I고요. 그 다음 동사는 뭐로 잡았지? want로 잡았어요. 썼던 성분은 지우면서 갈게요. 자, want는 보기에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I want. 자, 여기서 우리가 훈련했던 이제 내용이 나와야죠. 자, 은채야, want의 문형이 어떻게 됩니까? 외우라고 했으면 이걸 분명히 배웠어요. 기출하면서. want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니? 자, 모르면 지금 적어주세요. want라는 동사를 만약에 영작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want 목적어 투부정사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길 바라다. 자, 그럼 일단 I want까지 써놓고요. 자, 목적어는 뭐가 될까요? 한글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I want. 당신께서, 귀하께서니까 you, 당신이. 자, you가 되겠죠? I want you. 썼던 성분 지우면서 you 지우세요. I want you. want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은 뭐가 오지?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뭐 하길 바랍니까? I want you.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나오면 되겠죠.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want you. 그렇죠. to pay attention. I want you to pay attention. 이것도 pay attention이라는 표현을 모르면 애초에 영작을 할 수가 없어요. pay attention이 무슨 뜻이니 위에다 적어보세요. pay attention. 외우세요. 지금이라도 이런 재료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pay attention. 자, 썼던 성분 지워가면서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집중하시기를.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그 구역 놀이터 설비의 열악한 상태에 집중을 기울이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라는 전치사가 뭐야? 전치사 to죠. 그래서 to를 썼어야 돼요. pay attention to. 그래서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자,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구역 놀이터 설비의 열악한 상태. 열악한 상태가 들어가면 좋겠죠? to the poor condition을 쓰면 되겠네요.
to the poor condition. 써주세요. 여러분 따라오면서 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도 지금은 계속 따라와야 돼. 네? 자, 그 다음 열악한 상태인데 그 구역 놀이터 설비 위였으니까요. The poor condition 뭐뭐 위라는 형용사가 뭐야? 전치사 of를 사용하면 형용사가 만들어지죠. To the poor condition of the playground equipment겠죠. Of the playground equipment. 자, 다시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연아 해석해 봅니다. I want부터. I want. 나는 나는 원합니다. 누가 뭐 하기를. 너가 내가 관심을 가지를 어디에 관심 가져요? To the poor condition. 열악한 열악한 상태예요. 자, 누구의 열악한 상태예요? 놀이터 설비에. 됐습니까? 어디에 있는 놀이터 설비입니까? 한글 해석 보시면. 그죠? 그 구역이라고. 그 구역. 어디 나왔어요? In the zone 남았죠. In the zone. 자, 썼던 성분 지워가면서 마지막에 in the zone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단어 수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딱 17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to도 추가하고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자, 정답이 맞았네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즉흥해서 우리가 실력으로 영작을 한 형태고요.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본문 외우시면 똑같은 문장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swings are 이러하다 라고 했는데, 자, swing이 뭡니까, 두현아? 그네예요. 자, 그러면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니? 놀이터 설비가 열악하다 라고 했거든. 그럼 그네는 빈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까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갈까?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열악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 A번에 뭐가 적절해 보입니까? 마이너스 단어니까요. dangerous 위험한도 마이너스고요. damaged 손상을 입은 이란도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A의 dangerous와 damaged 중에서 더 적절한 건 뭘까? 은채야, 더 적절한 건 뭘까요? 자, 놀이터 설비가 열악한 상태에 있대요. 그네가 위험합니까? 그네가 손상 입었습니까? 뭐가 더 적절해 보여요? 데미지드가 더 적절하죠. 왜? 위험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열악한 상태와 위험한 상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치? 위험하다는 건 우리에게 건강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상태인 거고, 열악한 상태라는 건 뭔가 고장이 났거나 불편한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데미지드가 정답입니다. 자, 써주시고요. A번에는 자, 데미지드가 들어갑니다. 됐지? 자,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준서야. 자, A번에 데미지드를 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그네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문장 끝났고요. 또 the paint is falling off. 그리고 자, 페인트는 벗겨졌고요. 자, and 그리고 some of the bolts 여기가 주어입니다. 또 약간의 볼트가 먼저 슬라이드는 미끄럼틀이에요. 이제 사라져 있다. 자, 요것도 단어 외워줍니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자, missing이라는 단어에 형광펜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missing은 아예 단어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 사라진 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이들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고 하죠. 미아가 영어로 missing child예요. 사라진 아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두현이 해석해 봅니다. The facilities 끊고 그 시설들은 had been 있었다. 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제가 뭐로 쓰였어? 대과거. 자, 과거 완료는 저는 편의상 대과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 시설들이 있었어요. 대과거는 이런 느낌이야. 과거보다 더 먼 과거니까. 굳이 이런 시제를 쓸 이유가 있나요? 대과거가 존재하려면 여기서 문법 포인트입니다. 이거 어법 시간에 배우긴 할 텐데, 대과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과거가 있어야 돼요. 대과거라는 건 상대적으로 더 먼 과거를 의미하잖아. 따라서 대과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시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같은 문장 안에. 알겠니? 자, 그러면 the facilities had been in this terrible condition. 자,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은채 해석해 봅니다.
그 시설들은 끔찍한 상태를 그저 끔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since 앞에 소가로 그리고 끝에 닫아주시고요. 자, 뭐한 이후로,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이죠. 뭐한 이후로 we moved here, 우리가 이곳에 이사를 온 이후로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since라는 단어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자, since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 이후로예요. 그러면 이 말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사 온 이후로 쭉, 기간의 시제임이 기간을 나타내나요? 점을 나타내나요?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그러니까 기간이야 하나의 점이야? 기간이죠.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완료 시제만 써야 돼요. 완료가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거든. 그러면 since we moved here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왔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쓰는 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려? 좀 전에 말했는데 대과거가 존재하려면 과거 시제가 같은 문장 안에 있었어야 해요. 알겠니? 여기서 since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을 의미한단 말이야.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과거라 볼 수가 없죠. 이해했나?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는 기간이 왔으니 현재 완료를 써야죠. 알겠습니까? had been을 뭐로 고칩니까? have been으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어요. B번은 had been을 have been으로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네. 처음이라 아마 다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They are, 그들은 이러합니다. To the children playing there, 그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러해요. 이때 they가 어떤 걸 지칭합니까? 놀이터 설비, 고장났던, 손상 입었던 놀이터 설비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아이들한테 플러스하니 마이너스하니?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제일 적절해 보이는 건 둘 중 하나겠네요. dangerous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dangerous. 답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다음, would you please have the repair? 자, 이것도 사실 그냥 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틀리기 쉬운 문제였는데, 자, 우리 have라는 동사의 문형을 알고 있니? 자, 밑에다 적어보죠. 사역동사 have고요. 자, 준서야, have의 문형이 어떻게 돼? 접속보어가 뭐야?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자, 적어줄게요. 자, 이 단어도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이에요. 사역 동사기 때문에 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기 때문에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를 취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have them repair.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사역이니까요. 근데 해석을 했을 때 이 them은 어떤 대상을 받니? Would you please have them repair? them은 어떤 걸 받아야 돼? 수리 받아야 될 그 설비들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사물이면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가 와야 돼요. 당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repair를 어떻게 고치냐면 repair 드로 고쳐야 정답입니다. 적어주세요. 자, 여기 있는 repair를 repair 드로 고쳐야 정답입니다. 자, 이거 ed로 고쳐놓고 해석해 볼게요. 서연이 해석해 봅니다. Would you please 뭐뭐 해주실래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Would you please have 그것들, 자, 직역으로 해볼게요. have는 가지다니까 가지다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Would you please have 가져주실래요? 시켜주실래요? 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것들을 수리된 상태가 많이 수리하고 다니는 상태니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이 repair라는 동사 원형을 PP로 고쳐야 정답입니다. 어렵죠? 자, 이렇게 서술형을 풀려면 문법 지식도 정말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되고 단어도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좌절스러워. 근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온고 다 두현이는 어디 썼니? 3육 썼어요? 자, 3육은 뭐 탐육은 당연히 암기형 학교니까 당연하고요. 가온고 쓰셨는데 가온고 지문 8개밖에 안 되거든요. 2달 동안 8개예요. 충분히 지문을 다 외우고도 남을 거고요.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외우고 들어갈 거니까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repaired라는 걸. 알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같은 지문이고요.
자, 20번입니다. 야, 여기 안 했구나. 자, repair를 어떻게 고친다고요? repair 로 고쳐야지 정답이었습니다. 자, 방금은 18번 문제를 우리 변형 문제로 서술형으로 만들어서 풀어봤는데 이 편집글 18번 유형은 사실 서술형에 잘 안 내요. 너무 난이도가 낮죠. 그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번부터 서술형이 되기 유리한 지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20번이에요. 자, 버티세요. 자, A번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서술형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건 한글이 있냐 없냐입니다. 한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글이 있으면 일단 난이도 최하입니다. 우리가 한글만 있으면 어느 정도 떠듬떠듬이라도 문장을 영작하기 쉽거든요. 자, 그리고 보기의 조건을 잘 봐야겠죠. 자, 보기의 단어를 사용할까? 그리고 총 8단어로 18단어로 작성할 것입니다. 자, 단어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의 개수를 세야 돼요. 자, 단어 몇 개니? difficult부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총 15개의 단어고요. 3단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엔 한글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된다고 했지? 자, 주어를 한 단어로 한번 찾아볼게요. 한 단어라기보단 주어를 찾아볼게요. 주어 어딜까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글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아무나 대답해보자. 자, 두현 시켜야지 대답을 하는구나. 자, 두현아, 주어는 어딜까요? 우리 중 누구라도. 자, 정확하게 주어는요 이겁니다. 이해 가요?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의 근무일 내내 일정한 수의 주의 집중 유지하기,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주어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주어가 길 경우에 은채 어떤 구문을 많이 활용하니? 그죠,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하죠. 그래서 주어가 길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하고 이투 가주어, 진주어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어렵죠? 그냥 외우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주어는 is로 시작하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동사는 뭘까요? it. 뭐뭐는 어렵다이니까 비동사 쓰면 되겠죠? it is difficult죠. 적어주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있었고요. 자, 비동사 추가 했고요. 다음 difficult 썼네요. it is difficult. 자, 그 다음은 뭐 쓸까요? 투부정사 와야겠죠?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자, 그럼 투부정사의 동사로는 뭐가 오는 게 맞을까? it is difficult to 유지하기, 요게 와야겠죠? to maintain. 그래서 maintain을 쓰시면 됩니다. it is difficult to maintain. 자, maintain의 목적어가 와야 돼요. maintain 뭘 유지하는 겁니까? 집중을 유지하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거죠.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 요게 오면 되겠네요. 자, 다시 maintain의 목적어로는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을, 요게 목적으로 오면 돼요. 자, 그럼 뭐가 올까요?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입니다. 적어주세요. of는 추가해야 해요.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요게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이죠. of는 추가를 해야겠네요. attention. 자, 여기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해석해 보세요. It is difficult. 자, 이것은 어렵다. 자, 뭐가 어렵습니까?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이 어렵죠. 뭘 유지합니까? 수준의. of는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을. 자, 뭐 내내, 우리의 근무일 내내를 다음에 영작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근무일 내내. 자, 어떻게 됩니까? throughout our working day 쓰면 되겠네요. 그쵸? throughout working day 다 썼던 단어들이고요. 적어주세요. 같이 적으면서 가야 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 단어 뭐가 남았어? any of us라는 단어가 하나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it to 가주어 진주어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의미사항주어. it to 앞에, 투부정사 앞에다가 포명사 형태를 쓰면 투부정사의 의미사항주어가 된다는 거 배웠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자,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It is good for you to study. 자, 요 문장 두현이가 해석해 봅니다. It is good. 이것은 좋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요. 누구누구가라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을 주어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다시 해석해 볼까? It is good. 이것은 좋습니다. 자, 누가 뭐 하는 게 좋아요? 너가 그쵸, 공부하는 것은 좋다.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준서가 해석해 봅니다. 자, it is wise. wise 말고 다른 거 쓸게요. It is difficult for you solve the problem. 자, 요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 해석해 봅니다. It is difficult부터 이것은 자, 서윤이 정신 차리고 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누가 뭐 하는 것 for you 그렇죠. 투부정사가 빠졌네요. To solve the problem. 이제 문제를 푸는 것. 그래서 for to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문제로 돌아와 보면 우리 중 누구라도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 자, 다시 제가 의미 단위를 나눠볼 건데 우리 중 누구라도가 근무일 내내 주의 집중 유지하는 것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for to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to 메인트는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면 돼? for any of us를 붙이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입니다. 자, 의미 단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문장 은채가 해석해 봅니다. It is difficult부터 이것은 어렵습니다. 자, 누가? For any of us. 우리 중 누구누구가 우리 중 누구라도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끊임없는 수준의 일정한 수준의 집중을 근무 시간 내내.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치? 아마 요 정도 즉흥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는 될 거예요. 앞으로 1년이 더 남았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1학년 시험은 이거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도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있을 거고요. 지금은 체감상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버티셔야 돼요. 이 수준에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내년은 3월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서술형에서 날아다닐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어느 전국의 어느 학원을 가도 고1 이 정도 수준으로 서술형 연습하는 학원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힘들게 시키는 거거든요. 기초부터.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감탄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연습하고 들어오면 애들 다 서술형에서 날아다닐 거라고. 네,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표현 나올 때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오늘 하나 나왔잖아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암기하세요. 아셨습니까? 또 하나 배웠는데 pay attention to. 그렇죠. pay attention은 뭐뭐에 집중하다 할 때 전치사 to를 동반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we all have body rhythms. 자, 이 문장은 서연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all have. 우리 모두는 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body rhythm. 그죠? 생체 리듬을 갖고 있어요. 문장 끝나 안 끝나 의미 단위가? 자, 문장이 끝나냐고 물어보는 건 의미 단위가 완성이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을. 의미 단위는 다 끝나요. 그쵸? 그러면 뭐가 찍혀야 돼? 점이 찍혀야 돼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근데 뭐가 나오니? 뭐뭐이다. 동사가 나와버려요. 맞아 틀려? 이상한 문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글로 본다면 나는 치킨을 먹었다. 문장 끝나 안 끝나? 끝났잖아요. 근데 나는 치킨을 먹었다 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니? 그럼 한 문장 안에는 절대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are characterized라는 BPP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해니?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PP로 쓰거나 ING로 쓰면 형용사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 하면 될까요? R을 지워버리면 PP가 되면서 형용사로 rhythm을 꾸미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보죠. R characterized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냥 R을 삭제하면 되겠죠? characterized로 고치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쓸게요. R을 삭제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마저 해석해 보죠. We'll have body rhythms. 우리 모두는 그렇죠. 문장 끝났고요. 생체 리듬은 리듬인데 어떤 리듬이야? PP는 수식입니다. 어떤 리듬? 특징되는 이란 뜻이에요. 특징되는 생체 리듬이죠. 자, 이거 배웠니 여러분? 다른 반은 배웠던 것 같은데 peak and valleys 기억나요? 자, 준서야, peak and valleys가 무슨 뜻이야? 원장쌤 수업 때 배웠지? 그치, 배웠었지? 이거 무슨? 네? 높낮이? 그거야. 비슷한 의미인데 피크는 산 꼭대기란 뜻이 정상이란 뜻이고요. 밸리는 계곡이란 뜻이야. 협곡 계곡. 그래서 산 꼭대기와 계곡이라는 직역인데 이 지문에서는 사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을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기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에너지와 alertness의 정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alertness라는 단어도 배웠을 건데 이거 무슨 의미니 두연아? 부진? 부지런함. 그렇죠.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정확한 용어는 기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기민함은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부지런하게 재빠르게 행동하는 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와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문 학습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야 제 서술형이 이해가 가요. 저는 지금 해석을 해주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과 주제 잡는 건 모의고사 수업에서 해결해 오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와 alertness, 에너지와 기민함의 꼭대기와 그리고 정점과 저점에 의해서 특징되는 신체 리듬을 갖고 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paraphrase 해보죠. 은채가. paraphrase가 뭐니? 똑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we will have body rhythms. 이 문장 paraphrase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리듬을 갖고 있다. 특징되어지는 에너지의 정점과 저점으로 특징되는 그러한 바디 리듬을 갖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에너지가 최고일 때, 에너지가 최저일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요. You will age more. 자,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자, and feel, 그리고 느낄 겁니다. 이렇게 느껴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서술형 재료 하나 나왔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feel이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반드시 뒤에는 어떤 성분이 올까? feel 플러스, 이것도 공식이에요. 여러분 외우세요. feel 형용사. 자, 따라해봅니다. feel 형용사. 자, 따라하세요. feel 형용사. 대표하면 여러분 서술형에 feel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feel happy가 맞을까요? feel happy가 맞을까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답하셔야죠. feel happy가 정답이에요. 이유는 뭐니? feel 형용사니까요.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feel 형용사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에 나왔네요. 자, feel 나왔죠? 그러면 어떤 성분 들어가? feel 형용사 들어갈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갈까? 마이너스 형용사가 들어갈까? 자, 해석을 해보면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하나의 이점으로서. 자, 앞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플러스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느낄까요? 플러스로 느끼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볼까? 자,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confident가 무슨 뜻인데? 자신감 있는 이란 뜻이죠. 자, 잘 풀었습니다. 자,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준서가 해석해 봅니다. You will age more. 너는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and feel confident. 그리고 자신감 있게 느껴요. feel 형용사 나왔죠? 자, 뭐로서? 하나의 이점으로서. 자, 만약 뭐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자신감 느낀대요.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이 얻는데, 만약 당신이 스케줄, 계획한다면, 자, 뭐를? 당신의 가장 이런 과제를 시간에 계획해요. 자, 왼 앞에 대괄호 끝에 닫아주세요. 수식입니다. 어떤 시간에 계획합니까? 너가 최고로 complete. 자, complete도 모르는 단어일 것 같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자, complete는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나올 때마다 반드시 외우세요.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문장이 길어요. 1학년 문장치고는 사실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어요.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해석하기 힘듭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요. 순서 다시 해석해 보자. You will age more. 그리고 현실에서 자, 당신은 더 많이 얻을 것이고 and feel confident. 그리고 더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하나의 이점으로서 만약 뭐 한다면 if you schedule 너가 계획한다면 당신의 이러한 과제를 당신의 가장 이러했던 과제를 시간에 계획해요. 어떤 시간? 너가 최고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죠. 당신이 최고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제일 높은 시간에 이러한 과제를 계획한다면 많은 걸 얻는데요. 어떤 과제를 계획해야 될까? 단어들 중에 선택해 볼까요? deman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이거는 힘든이라는 뜻입니다. 힘든. 적어주세요. 이게 정답이겠지? 가장 힘든 과제를 가장 에너지 넘칠 때 계획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적절해요. 근데 이건 즉석에서 푼 형태고요. 수능처럼 우리는 내신 어떻게 한다고? 다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얘니?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과원고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도 2학년 때부터는 변형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단어 변형은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자, 원문에서는 difficult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실전에서는 demanding이 나와요. 여러분 demanding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구하는 뭐 이렇게 외웠을 텐데 그지? demanding은 그냥 단어고요. 힘든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단어 싸움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지겹죠? 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단어를 모르면 그냥 찍는 문제밖에 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또 단어 열심히 외우고 가셔야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demanding이랑 같은 거 뭐 있어요? 힘든. 적어볼까요? 뭐라고? help? 자, 적어볼게요. demanding, 힘든이란 뜻이고요. 자, 쉬운 단어로는 difficult가 있고요. C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challeng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더 쉬운 단어 hard 같은 단어도 있죠. 힘든 거. 자,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변형이 돼서 나올 겁니다. challenging, difficult, hard, 그리고 demanding까지. 자, 같은 동사들 이런 동의어들은 반드시 묶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단어에는 demanding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if you haven't. 자, 이 문장 두연 해석해 봅니다. If you haven't thought. 만약 당신이 haven't thought.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about energy peaks before. 뭐에 대해서? 에너지 피크에 대해서 before. 예전에 자, 만약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take a few days. 며칠을 써라. take는 사용하다, 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take a few days. 며칠을 쓰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observe yourself. 너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서 며칠만 써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제가 모든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try 문장 볼게요. 일단 뒤에 when부터 best까지를 앞뒤 소가로 치고 날려봐. 여기는 when 문장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자, 앞 문장에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 동사가 있니 없니? 투부정사 있고 동명사 trying 있지만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없죠. ing와 투부정사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동사를 가지고 변형한 거니까. 동사가 없으면 동사를 만들어야죠. 그럼 trying을 뭐로 고쳐야 돼? try로 고쳐야 됩니다. 저희는 명령문이에요.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항상 주어 you가 생략된 형태예요. You try, 너는 노력해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B번을 try로 고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B에도 trying을 자, try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자, 노력하세요. to not. note는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기하는 그 노트 아니에요. 자, 적어주세요. not, 필기하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소화하십시오.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해봅니다. try to note the times. 자, 여기는 은채 해석해봅니다. 주목하세요. 자, 무엇을?
시간을 주목하세요 라고 했고요. 자, when은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시간을 꾸며요. 자, 어떤 시간 주목합니까? When you are at your best. 어떤 시간? 너가 가장 최고인 시간을 주목해라. 자, we are, 우리 모두는 이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빈칸 문제 풀 때는 주제를 떠올리세요. 원장쌤이 이 글의 주제 잡아주셨지. 주제가 뭐니? 에너지 피크의 개인 차여 혹은 에너지 피크에 따라서 업무를 분배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알겠어요? 에너지 피크에 따른 업무 분배.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왜 에너지 피크에 따라서 업무를 분배해야 되니, 준서야?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는 아침에 잘하고 누구는 밤에 잘한다면, 자, 사람마다 잘하는 시간대가 달라요. 에너지 역시 업무 분배 역시 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야겠죠. 그럼 we are, 우리 모두는 이러하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아? 다르다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C번에는 6번 문제예요. C번에 뭐 들어갈까? different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주제와 요지를 생각하고 풀면 쉽게 풀려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different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서연아, 질문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at is the characteristic? 요건 특징이란 뜻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What is the characteristic? 우리 신체 리듬, 생체 리듬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글이에요. 자, 먼저 이 문장을 보지 않고 대답을 주관식으로 해보세요. 우리 생체 리듬의 특징이 뭡니까? 그쵸,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 다르다예요.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풀리거든요. Our body rhythms, 우리의 신체 리듬은 have,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찾았으래요. 변형하지 말고요. 7단어네요. 7단어로 된 명사 덩어리가 오면 되거든요. 각자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명사 덩어리 7개. 찾았으면 찾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명사로 된 7덩어리. 찾았니, 은채? 네, 불확실해도 한번 말해 보실까요? 찾았니, 서연이? 맞아요, 이 부분입니다.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lertness예요. 자,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서연이가 넣어서 해석해 봅니다. We have,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그죠? 최고점과 최저점이죠. 무엇에? 에너지와 기민함의 최고점, 최저점을 갖고 있다. 이게 곧 주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문에서 그대로 갖다 찾아 쓰는 서술형이잖아요. 생긴 건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쉽죠. 그치? 그래서 가온고도 이런 형태 서술형 나와요. 1학년 때. 물론 2학년 때는 많이 어려워지거든. 연습을 열심히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맞출 수 있죠? 이 정도 나온다면. 2달 동안 공부했다고 생각해봐. 이 지문만 한 80번 돌릴 거거든. 이 지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가온고 8지문이니까 시험 기간이 2달이잖아. 2달 동안 한 지문을 한 80번은 하고 들어가요. 솔직히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이미 다 세뇌돼서 외워지지 않았을까? 서술형도 연습도 할 거고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 만들 거 아니야, 학원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서술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자, 다음 8번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요? 그래, 잠시 3분만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죠.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같은 지문이고요. 자, 8번. 이번엔 요약문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출제되는 서술형 유형입니다. 가온고도 이런 형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실전처럼 생각해 볼게. 우리가 80번 공부하고 이제 시험 현장에 들어갔어.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지문이 서술형으로 나왔네요. 요약형 서술형이 나왔어요. 자, 실전처럼 해볼게요. 자, 첫 줄 읽어봅시다. 자, 첫 줄 은채 해석해 볼게요. It is difficult. 자, 무엇이? 어떤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일정한 수준의 관심, 집중을 하루 근무일 내내. 봐봐, 한번 암기해보거나 서술형으로 대비해보니까 문장 쉽게 느껴지죠? 그치? 자, 바로 주제를 떠올려 볼게요.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요지가 뭡니까, 서연아? 사람마다 에너지 피크가 다르고요. 따라서 업무를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 피크에 맞춰서. 자, 보겠습니다. We need to grasp. 자, grasp는 파악하다 라는 뜻이에요. 파악하다. 모르는 단어는 다 적고 외우세요.
자,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 왜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간이니? 우리가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도달해? 에너지 이것에 도달해. 에너지 정점, 피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에너지 피크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and do, 가장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do the most, 뭐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일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뭐가 될까? 본문에서 찾았으래요. demanding task를 쓰면 되겠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있거든요. 가장 힘든 일, demanding task 쓰면 되고, 세 번째 빈칸입니다.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때문입니다. 자,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집중이 이러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isn't maintained가 동사로 쓰였는데요. 우리의 집중은 isn't maintained, 유지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BPP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부사예요. 어떻게 유지되지 않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부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시 변형할 것 조건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딱이거든요. constant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뭐로 바꾸면 돼? 부사로 바꾸니까 constantly가 되겠죠. 좀 까다로웠지, 마지막 보기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텐데 계속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한 중간 지점 넘어가는 순간 이런 건 쉽게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였어요. 이제 빈칸에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갈 걸 주관식으로 먼저 생각하고 지문에서 그 단어를 찾아서 부사로 바꾸면 되는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시간을 많이 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도 제가 지금 수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린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21번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요거 하면 끝날 거니까요. 좀만 집중하세요. 자, if we adopt technology.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연이. if we adopt technology. 우리가 만약 뭐뭐 한다면, 자, adopt가 무슨 뜻이니? 그거는, 자, 이것도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adapt와 adopt가 있어요. 자, adapt는 뭐뭐를 적응시키다. 외워주세요. 자, 써주세요. 적응시키다고요. adopt는 뭐뭐를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밖에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천지지? 언어는 원래 암기가 기반이에요. 한 번에 벽을 넘으셔야 됩니다. 어댑트 뭐뭐를 적응시키다, 어독트 뭐뭐를 입양하다, 채택하다. 자, 해석해봅니다. 두연이. 만약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자, we need to pay,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의 cost, 대가를, 비용을. 자, 이때 cost라는 단어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어줄게요. 첫 번째는 비용이고요. 자, 비용을 치른다는 건 나한테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죠. 그래서 대가란 뜻도 갖고 있어요. 대가는 마이너스 단어죠. 자, 이 문장 안에 주제가 담겨 있거든요. 자, 은채야,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볼래?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을 채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를 내줘야 돼요. 하나의 이득을 얻었으니까. 자, 이 글의 주제는 기술의 대가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주제 많이 질문하시지? 주제 질문할 때 팁 하나 드릴까요? 많이 틀리죠? 이렇게 나는 맞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아니야 이러시지 않아? 주제를 대답할 때 팁은요, 명사형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명사형으로. 왜냐면 주제라는 건 글의 소재거든요. 소재는 문장일 수가 없어요. 의견일 수가 없어요. 소재라는 건 하나의 명사야.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명사로 나와야 돼. 태양광 발전은 중요하다.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문장이니까요. 소재가 어떻게 문장이겠어? 안 그래? 이겠지? 이렇게 명사, 문장형으로 나오는 건 요지라고 불러요. 메인 아이디어. 알겠습니까? 팁을 드렸고요.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끊어주시고요. 자, 주어가 좀 길죠? 자,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들이,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 과거의 것들이죠? 과거의 것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럼 플러스 내용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내용이 나올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기술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대가를 치른다라고 했어. 그럼 전통적인 것들은 플러스가 올까요? 마이너스가 올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대가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전통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오겠죠. 마이너스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A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쓰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 차례예요. 자, 동사를 쓸 건데 자, push aside 라고 옆에다 적어보세요.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나왔으니까 외우세요. 뭐뭐를 치워놓다, 밀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동사니 플러스 동사니? 마이너스 동사죠. 그러면 전통적인 생계들이, 전통적인 삶들이 치워놓음 당하는 게 맞겠죠. 주어가 사물이니까 BPP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 be pushed aside가 되겠죠. 일단 자, push aside가 한 덩어리의 동사이기 때문에 BPP가 돼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생계가 be pushed aside. 자, 뭐에 의해서? by progress. 자, 근데 시제를 뭘 쓰라고 되어 있니? 조건 보니까 현재 완료로 쓰래요. 그러면 be를 어떻게 고치면 돼? have been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have been pushed aside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좀 까다로웠죠? 자, have been pushed aside by progress.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준서 해석해 봅니다.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들이 have been pushed aside. 치워놓음 당하였다. 뭐에 의해서? 진보에 의해서 라고 했거든요. 이때 진보라는 단어는 앞문장에서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의 특징이 첫 문장에서 나왔던 단어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무조건 대용어를 활용합니다. 다른 단어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기술이 진보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수천 개의 전통적인 삶이 대가를 치렀다는 건, 자,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들이 치워놓음 당했다는 건 대가라는 단어의 대용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지? 자, 다음입니다. And 마지막 문장이고요. Lifestyles, 생활 방식은 around the shops, 이 직업들 주변에서의 생활 방식도 제거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글의 주제는 기술을 사용한 대가고요. 그렇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직업이나 전통적인 생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있어요. 자, 비번 서술형입니다.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그들이 아무런 애정을 갖지 않는 것을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 자, 문장을 먼저 잘 분석해 보시면요. 하나, 그리고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자,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요거는 하나의 문장이죠. 그 다음 뒤에도 그들은 아무런 애정을 갖지 않는 것을 생산한다. 이것도 문장이죠.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복문의 형태입니다. 결국 주어 동사 하나가 나와야 되고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술형으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조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것, 그리고 보기의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되 어법에 맞게 변형할 것. 굉장히 어려워요. 총 18개의 단어로 영작할 것이고요. 단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단어입니다. 총 5개의 단어가 추가될 거예요. 자,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문장부터 파란색 문장부터 영작해 볼게요.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리에서 일하고 라고 했는데 주어는 어디가 될까? 주어의 핵을 찾아볼까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기가 주어죠? 그럼 수억 명의 사람들을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 알려드릴게요.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입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적어줄게요. Hundreds of millions of. 자, 이게 수억의 란 뜻의 형용사예요. Hundreds of millions of. 이거 만드는 건 사실 까다로워요.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온 표현들은 그냥 그때그때 흡수하세요. 몰라도 되니까 지금은. 수억 명의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단위 명사에는. 자, hundreds of, millions of, 그 다음에 뭡니까? humans today까지 오면 좋겠죠? 자, 단어도 2개가 추가됐고요. 자, 그러면 동사는 뭐가 될까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동사는 어디가 될까?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라고 했으니까 work라는 동사, 일하다가 오면 좋겠죠? 자, 일하다 동사 work를 쓰면 되겠네요. 일단 work 지우시고요. work, 어디에서 일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니까 at을 먼저 쓰고 at jobs, 직업에서 일해요. 자, 썼던 성분 지워가면서 at jobs. 그다음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하라고 했으니까요. at jobs, 어떤 일자리야? 주어 동사로 수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at jobs they have no love 쓰면 되겠네요. 다시 they have no love. 자, 여기 no love도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서연이 해석해 봅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수억 명의 인간들이 오늘날 work, 어디서? 그들이 살아가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문장과 똑같죠?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자, 한 문장은 끝났고요. 그들이 아무런 애정을 갖지 않는 것들을 생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they have no love를 앞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다. 뒤에서 사용하는 게 맞겠죠? they hate를 쓰면 되겠네요. 수정을 합니다. they hate. 자, 그래서 hate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have no love는 나중에 사용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앞문장을 완성했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을 영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hate 다음에 컴마 보여요? 컴마, 이것도 단서예요. 우리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는 반드시 이성분이 필요하거든. 접속사가 필요해요. and나 but 같은 접속사가 있어야 돼,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는. 근데 컴마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을 수가 없어요. 컴마는 컴마 다음엔 보통 어떤 성분이 오니? 좋잖아, ing, 분사구문이 오죠. 은채야, 들어봤죠? 분사구문. 문장이 끝난 다음에 컴마 ing, 컴마 pp 써가지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컴마가 단서가 돼서 ing 처리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일까요? 컴마 생산하면서가 되는 거죠. 이해니? 컴마 producing이 정답입니다. producing. 자, 쓰면서 가세요. 자, 뭘 생산하죠? 그들이 아무런 애정을 갖지 않는 것들을 생산하는 거니까 컴마 producing을 쓰고요. 컴마 producing 썼죠? 자, 뭘 생산합니까? producing의 목적어니까 things, 물건들을 생산합니다. producing things. 자, 어떤 물건이죠? 또 수식을 할 건데 관계대명사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주동으로 수식하면 되겠네요. producing things they have no love. 아까 썼던 거 쓰면 되겠다. 근데 for가 하나 남았죠? for는 맨 마지막에 붙이면 됩니다.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네? 네? 왜? 아유, 그러네. 데이죠, 데이. 미안합니다. 자, 일단 써놓고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는 준서 해석해봅니다. 맨 앞에서부터 해석해볼래?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수억 명의 인간들은 오늘날 work, 일합니다. at jobs, 일자리에서. 어떤 일자리? 그죠,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 일합니다. 뭐 하면서, 컴마 ing, 생산하면서. 자, 뭐를? things, 물건을 생산해요. 자, 어떤 물건? they have no love for, 그들이 애정을 갖지 않는 물건. 자, 이때 for로 끝나는 형태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텐데 여러분, 왜 여기서 for로 끝내야 될까요? 혹시 이유 아는 사람?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앞에 things를 꾸미고 있잖아요. 자, 관계대명사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니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for로 끝낸 거예요. for 다음에 명사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이렇게 불완전하게 끝내기 위해서 for로 끝내는 겁니다. 이해니?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석을 할 때 관계대명사처럼 수식을 하시면 좋고요.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for로 끝냈어요. 알겠습니까? 어렵죠? 이것도 진짜 난이도가 고등학교 2학년 한
상급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자,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지금은 익숙해지는 데 집중하세요. 표현 나오는 거 그때그때 외우시고. 자, 한번 퀴즈를 내볼 건데 방금 했던 문장 영작해 볼까요? 아니, 암기해 볼게요. 암기 됐어요, 우리. 했어요, 놀랍게도. 자, 두현 암기해 보자. 보지 말고.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주어놨고요. Work at jobs. 어떤 직업이었죠? They hate.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랍니다. 컴마 producing. 만들어내면서 뭐를? Producing things. 것들을 만들었죠. 어떤 것들? Things. They have no love for.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않은. 바로 다시 해볼까요?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work. 이랍니다. 주어 나왔으면 동사. 어디서? At jobs. 직업에서. 어떤 jobs? They hate, comma, producing. 뭘 만들었어요? Things. 어떤 thing? They have no love.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 for. 됐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다음입니다. 자, 빨리빨리 해보죠. Sometimes, 때때로, these jobs, 이 직업들은 약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법 문제에서 BPP는 BING와 대결이거든. 자, 그러면 약이 됩니다가 맞니? 약이 합니다가 맞니? 신체적 고통을 약이 하는 게 맞죠. 신체적 고통을 약이 한다야, 약이 된다야? 한다죠. 그래서 BING로 고쳐야 돼요. are caused를 B번을 are causing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아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Technology creates. 기술은 만들어냅니다. 많은 일자리를. 자, 어떤 일자리? That are dangerous. 이때 대세 선행사는 뭐니, 은채야? New jobs죠. 그럼 are vs is. 뭐가 정답이에요? R이 맞겠죠?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한 직업을 만들까요? 안전한 직업을 만들까요? 어휘 문제도 같이 풀어보죠. 기억, 니은, 디귿은 어휘 문제입니다. 자, 기술은 대가를 치르게 만다가 이 글의 주제잖아. 기술은 마이너스여야 해요, 이 글에서. 그럼 기술은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까요? 위험한 일자리를 만들까요? 위험한이 맞겠죠? 기억도 맞겠네요. 자, 동시에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A, B, C, D는 문법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은 어휘 문제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Mass Education and Media라고 했는데 대중교육과 대중매체예요. 자, 여러분 항상 모르는 단어 나오면 주제랑 연결하세요. 대중매체와 대중교육이 의미하는 게 뭘까, 서연아? 기술, 답을 말해버렸네. 대중매체, 대중교육은 기술을 의미해요. 항상 이 글의 주제를 떠올리면서 푸세요. 자, 대중매체와 대중교육은, 즉 기술은 인간을 훈련시킨다 라고 했는데 이때 훈련은 플러스 M일 것 같아, 마이너스 M일 것 같아? 그렇죠,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일까? 기술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 알겠니? 자, 기술들은 인간을 훈련시킵니다. 일단 안 될 건 없고요. 자, 뭐 하기 위해 훈련시킵니까? 뭐 하도록 훈련시켜요? To avoid, 피하게 훈련시킵니다. 하이테크는, 자, 이것도 어휘 문제인데 저희가 어휘 문제 풀 때는 반대 단어 떠올리라고 했거든요. 하이테크의 반대는 뭐야? 최첨단의 뜻인데 러테크죠. 구식 혹은 올드 패션드 같은 단어가 있는데 구식이란 단어가 들어가느냐 최첨단이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육체 노동이라고 했으니까 육체 노동은 하이테크예요? 아니면 구식이에요? 구식이 맞겠죠. 니은은 틀렸네요. 하이테크를 로우테크로 고쳐야 정답입니다. 아, 이거 어법 문제구나. 자,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밑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하이테크를 러테크로 고쳐야 되고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중매체와 그리고 대중교육은 훈련시킵니다. 인간들을 피하게 해요. 자, 아주 낮은 수준의 혹은 구식 방식의 육체노동을 피하게 만들고, 자, 그 다음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최종 결과를 나타낼 때 결국 뭐뭐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투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to seek가 정답입니다. 자, 문법 문제 틀렸네요. 이에도 seeking을 뭐로 고칩니까? to seek로 고쳐야 돼요. 됐습니까? to seek. 자, 그래서 인간들을 피하게 합니다. 낮은 수준의 혹은 구식 방식의 육체 노동을 피하게 만들고 결국 뭐뭐하다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투부정사. 결국 추구하게 만듭니다. 직업을. 자, 어떤 직업?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는 직업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자, 디귿엔 디지털이 나오는데 디지털의 반대는 뭘까? 은채야. 어휘 문제인데. 그냥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디지털은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기술의 반대는 뭘까? 이 글에서 육체 노동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디귿에 디지털이 들어가요? 육체 노동이 들어가요? 디지털이 맞겠죠. 왜냐면 기술이 인간을 장악해버린다, 인간을 훈련시켜버린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했지? 육체 노동을 피하게 훈련시킨다고 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돼야겠어? 육체 노동을 피하게 만들었으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는 걸 추구하게 만들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The divorce the hands from the head. 이 표현 배웠잖아. 손과 머리의 이혼. 이게 뭘 의미했니? 이런 걸 모의고사 수업에서 해와야 돼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잖아, 이렇게. 자, 손과 머리의 이혼이 뭐였니, 준서야?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에만 힘을 쏟고 육체 노동을 안 하는 걸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자, 육체와 그리고 머리와 정신의 분리가 put a stress,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조를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divorce가 주어이기 때문에 put은 s가 붙어서 put가 됩니다. 그렇죠? 단수가 주어였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돼요. put a stress. stress는 강조란 뜻이 있어요. 강조.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와 손의 분리가, 머리와 손의 이혼은 인간 정신을 강조하니 인간 정신을 무시하니. 어휘 문제 함께 풉니다. 머리와 손의 분리는 인간의 정신을 강조하는 게 맞죠. 자, 생각을 해보면, 자, 머리와 손을 분리시킨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 무슨 의미예요? 기술 때문에 육체 노동을 포기하고 디지털 직업만 추구하는 걸 의미해요. 머리와 정신의 분리. 알겠니? 그럼 이건 정신을 강조하는 거니 정신을 무시하는 거니?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고1 모의고사라 보기엔 되게 놀라운 수준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 고3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는요. 자, 다시 머리와 손의 분리는 디지털만을 추구하고 육체 노동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결국 디지털만을 강조하는 것, 즉 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맞아 틀려. 맞겠죠? 다음 indeed, 실제로 sedentary는 좌식의란 뜻이에요. 앉아서 하는 좌식의. 자, 최고로 보수를 잘 주는 직업, 최고로 돈을 잘 주는 직업의 좌식적 특성. 좌식적 특성을 의미하는 게 뭐야? 앉아서만 하는 거니까 육체는 하나도 안 쓰고 머리로만 하는 직업들을 뜻해요. 즉 디지털 직업들이죠. 자, 디지털 직업들의 특성들이 바로 health benefit, 건강의 이점입니까? 건강의 단점입니까? 단점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 글에서 머리만 쓰는 건 마이너스여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benefit을 뭐로 고쳐야 돼? drawback 같은 반대 단어로 고쳐야 됩니다. 약점, 결점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서술형을 풀어봤고요. 자, 한 문제 더 남았네요.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자, 13번. 이번엔 요약형 서술형이 나왔어요. 이런 형태는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서술형 유형. 자,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기술의 대가예요. 그리고 요지는 뭡니까? 기술의 대가 때문에 육체 노동을 멀리하게 되면서 건강이 상하고 있다라는 글이에요. 자, the price is 대가입니다. 자, 어떤 대가니? We should pay.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죠. 뭐에 대해서? 기술의 사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기술의 사용. 그러면 일단 뒤에는 테크놀로지고요. 자, 여기에 사용이라는 단어 혹은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본문에서 찾아서 쓰라고 했는데 필요시 변형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본문에 사용, 이용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adopt를 변형시켰었어야 돼요. adopt가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입양하다, 채택하다였죠? 요거를 명사형으로 채택으로 바꾸면 정답이거든. 어떻게 쓸까요, 이거를? adoption이에요. 기술의 채택. 이렇게 들어가면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품사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나왔던 표현들 반드시 복습해 오세요. 자, 미니 테스트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할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